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나들이 가기가 아주 좋은데 오늘 학원에 오셨네요. 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끌려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오셨죠. 그죠? 이런 말을 해서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제가 이제 학원에 출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출근합니까? 강제 출근합니까? 그때는 말 못해요. 어때요?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많은 것을 건져가야 됩니다. 제가 간혹 수업 시간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적은 단순한 게 가까워. 근데 등기는 그 민법, 법의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등기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 7월 달에 가면은 등기법이 공법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게 어려워. 근데 이제 수강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표현에 저는 동의를 못 하거든. 왜 동의를 못 하느냐면 너무 쉬운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쉽다 이렇게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다 이렇게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전자를 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잘 오셨거든. 여러분 여기 최근 한번 읽어는 봤다 안 봤다? 여기 오늘 오셨으면 읽어는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검토를 해보니까 오타가 발생한 건 한 개가 오타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거 위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타 발견한 거를 먼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 요약집 3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3페이지에 거기에 오른쪽에 테마 56 공동저당의 2번 이랄 때 위치를 바꾸어 써놨어. 그러니까 포인트의 1번 첫 번째 종전 등기 기록에는 끝부분 일어났죠. 그 밑에 새로 추가되는 부기등기라는 그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위에 게 부기등기, 아래 게 끝부분. 그 밑에 해설은 바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아니라 부기등기가 아니라 끝부분. 그렇게 그것만 반대로 써져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오타가 없어요. 그걸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가짜 지문 가려내기 이름 자체도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학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이게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제목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제가 주로 썼던 게 한눈에 보는 공시법, 이렇게가 만들었거든. 제목이 한눈에 보는 공시법인데, 그분이 이 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지문 가려내기라는 그러니까, 퍼뜩 이러는, 이거 멋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부동산 공시법 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밴드 속에 합격보장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럼 여기 합격보장반에 어제 금요일 날 문제를 받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합격보장 가입이 안 돼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공시법 밴드 검색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이버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밴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합격보장반 나와 있거든. 지금은 모집을 안 해. 그 모집은 다 끝났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7월 달에부터는 모의고사가 24문제가 매주 나가는 거라, 매주. 24문제 7월 달, 7, 8, 9, 10월 달. 그러면은 매주 일하면은 약 200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공시법은 150문제만 딱 풀면 되거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200문제 일하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에 이제 백선이 있거든. 그 백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면 260문제예요. 그 260문제를 하면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지문은 안 씁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쓸 필요가 없거든. 고래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연탄 나르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탄 나르기 해야 돼요. 여기 연탄 나르기 했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기 연탄 보여요, 안 보여? 아, 보여. 이거는 이제 연탄에 요거는 약소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0,000장 정도 이렇게 하거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반 정도 줄었어요. 그 연탄 나르기 합니다. 그럼 요거는 11월 둘째 주에 해요. 둘째 주 수요일 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나면 항상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 시험 오기 산행을 해요. 산행은 항상 관악 산행합니다. 내려오다가 이때 되면 단풍이 많이 진다, 안 진다? 진다. 여기 서울대학교 캠퍼스 아니라. 내려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단풍이 이걸 쫙 뿌리는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이 와야 되는 거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해보고 60점이 되어야 오는 겁니다. 60점 안 되면 50도 못 와요. 오케이? 그래서 60점 되면 가등기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가등기를 쳐야지. 그래가 이제 한 달 있다면 본등기, 합격에 본등기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해마다 한 번은 이거를 들고 한 번은 설악산에 가고 한 번은 지리산에 가요. 우리 남한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거든. 그 한라산은 사실은 갈 입장이 잘 못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이잖아요. 그럼 작년도에는 지리산을 갔다 왔거든. 그럼 올해 이제 35회 때는 설악산을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이거 들고 가서 그래서 쫙 이렇게 하는 걸 합격을 기원합니다. 좀 있어 보인다, 안 있어 보인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합격증을 받고 산에 가서 지평 막걸리 한 사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옛날에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거든.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지평 막걸리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지평 막걸리가 좀 그거 됐어. 옛날에는 용문산 가면 지평이라는 지명이 있어. 그래서 지평 막걸리를 만들어.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지평 막걸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공장을 춘천으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물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옛날 맛은 잘 안 나. 그래서 그래도 지평 막걸리가 괜찮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은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막걸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제가 갔다 왔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전주에서 대표적인 막걸리를 가져왔고, 밤 막걸리 가져왔고, 어떤 분은 또 유자 막걸리를 또 가져왔다. 그래서 그 장수 막걸리, 지평 막걸리, 어제만 하더라도 막걸리 종류를 5개를 마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등기 산악회거든, 등기 산악회. 어저께 147회 산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6월 달에는 148회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153회 때 산에서 만날 수 있답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다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제가 가능한 한 요 포인트도 있잖아요. 이게 14포인트라. 14포인트는 가능한 한 책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서 글자를 크게 해놔놨어요. 그대로 합니다. PPT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PPT에 해야 될 걸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작업을 했거든. 그럼 이제 처음에 갈 때 우리가 이제 등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래 나와 있어요. 1장은 서론이거든. 요 서론에서는 2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등기할 사항, 하나는 등기의 효력. 그럼 작년도에는 2개 더 시험에 냈어. 등기할 사항과 등기의 효력이라. 그럼 등기의 효력은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1장에서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출제를 할 수가 없는 문구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민법을 가져오거든. 그 민법에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작.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법을 가져와야 돼요. 이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이 등기할 사항이거든. 여러분, 요 등기할 사항은 키를 잘 잡았어요. 이 등기할 사항은 권리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에 부동산은 30년 역사상 시험에 한 번밖에 출제를 안 했습니다. 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는 권리를 출제하거든. 그럼 권리를 출제할 때 여기서 답을 딱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잡읍시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그 부동산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뭐다? 권리관계다.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지. 요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키를 딱 잡으면 이거 하나를 딱 잡으면 됩니다. 용익권입니다. 그럼 이게 남자거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나오면 돼. 나머지는. 그럼 여기다 두 개를 쓰겠어요. 하나는 뭐 성권 소유권이지, 소유권. 하나는 뭐다? 처분의 제한.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그럼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 왜 외울 필요가 없냐 할 때, 여러분들 용익권이라는 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나머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쓴 거는 전부 다 아래 나오는 거라. 맞죠?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딱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성권, 용익권. 그럼 나머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익권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거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럼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거든. 그거는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알고 있거든. 그럼 항상 그냥 지역권이라면 성역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앞에 요역지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래죠. 요 일부가 부동산 일부입니다. 옆에다가 방 한 칸 이래 써놓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럼 방 한 칸에, 자 봅시다.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거 가볍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면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없다. 그럼 항상 소유권은 소유권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럼 소유권 이게 다르면 할 수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뭐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10억이라면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이거 모르면 이래 하세요.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자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지분도 매매가 뭐다? 돼.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죠. 그죠?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다 가면 됩니다. 그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었던 거죠. 그래 딱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봅니다.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예비 등기는 가등기를 말하는. 그럼 이때는 항상 공부할 때 모르면 이래 하세요. 가등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다. 이래 보내면 되는 거라. 가등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하면 종국 등기라.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다? 예비등.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보등. 그럼 가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물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시험에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는 위에 거를 갖고 내는 거라. 그 위에 거를 내면 종국 등기의 효력 이래 놓으면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신력은 있다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는 독자적인 한 문제가 돼요. 그럼 요거는 독자적인 한 문제는 안 됩니다. 지문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럼 나머지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넘기는 건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추정력. 그럼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비 등기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래 공부하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는 지문으로 띄우거든. 그럼 띄우면 1이라고 했어요. 자, 이래 보세요.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뭐 된 걸로 본다? 시작. 접수된 걸로 본다. 많이 들어봤죠? 네. 요 표현을 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답입니다. 이 접수한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냐 볼 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 봅니다. 접수한 때부터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도 오더와이더 오. 이래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아니다. 표현을 다시 할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요 접수한 때가 언제냐? 그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하면 오더와이더 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 그 어느 글을 쓰든 그거는 출제인의 마음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때부터 이러면 OX다. X. 마친 때가 아니고 시다. 접수한 때. 그럼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이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는 법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그럼 여기 보세요. 같은 구는 뭐다?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다? 접수. 이래 시험에 내면 틀 사람 아무도 없지. 맞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죠. 가압류와 무슨 권이다? 저당권. 이제 그러면 저당권은 을구다, 을구 아니다? 을구. 그럼 가압류는 을구다, 갑구다? 이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글자를 볼게요.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갔는지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갔는지 표현이 있다 없다? 그래. 칠판을 잠깐 괜찮아요. 잠깐만 와볼게요. 가압류라는 말이 있지. 그러면 소유권의 가압류라는 말이 있지. 그럼 저당권의 가압류라는 말이 있지. 그 맞아요? 네. 그럼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디 합니까? 을구해야지. 그럼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디입니까? 갑구지. 그럼 여기는 앞에 표현이 있다 없다? 그럼 없으면 당연히 소유권이지. 없으면 당연히 소유권이지. 오케이. 그러면 항상 소유권의 가압류라는 건 앞에 소유권자는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앞에 전세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선거, 갑구, 이거는 뭐 선거, 얼구. 그럼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요 그림을 잠깐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게 4월 며칠이다. 5일, 4월 며칠이다. 5일. 그럼 4월 5일, 4월 5일이니까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다. 같은 날에 등기가 몇 개 들어왔다? 2개. 그럼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면 이거는 몇 번? 2번. 이거는 몇 번? 3번. 접수번호를 갖고 따지면 이거는 뭐다? 137. 이거는 뭐다? 134. 이거는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을 때는 이 순위번호로 가는 게 아니지. 무슨 번호로 간다? 접수번호. 그럼 저당권에 앞선다 안 앞선다? 앞서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다른 구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다. 하나는 소유권에 들어왔고 하나는 저당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번호로 간다? 접수번호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낼 때 이래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어드와이더 오. 이래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이래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 한번 이해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봅니다. 요 2개만 공부를 합니다. 요 2개만 공부를 합니다. 잠깐만. 이 2개만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주. 이거는 뭐다?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 이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럼 3개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 요 1, 2, 3을 한글로 말하면 시작 등기한 순서. 그래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시작 등기한 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작년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다? 부기등기. 그럼 이걸 해독을 할 때는 1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 2번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그럼 1번에 뭐가 들어왔다? 부기등기지. 1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1번이니까 시작 1에 1. 맞아요. 네. 그럼 요 부기등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첫 번째 있는 거와 효력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2번 주등기보다 우선이다 우선 아니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뭐 한다? 우선한다.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딱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이거는 이제 쉬운 건데, 자, 보세요. 위에 거를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이 그림을 잠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월 2일 날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등기지. 그럼 요거는 없다고 치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매매는 매월 며칠이다? 2월 1일이지.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해야 하나요? 해. 그러면 본등기라면 이렇게 말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본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 사람은 몇 번이 됩니까? 2번. 이 사람 몇 번? 3번. 그럼 이 본등기가 3번 등기의 우선이다. 우선 아니다? 우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잠깐만. 저게,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좀 그랬는데. 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럼 통과되었어요. 그냥 아주 쉬운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본등기는 제3취득자 등기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다, 우선한다. 그러면 딱 가볍게 넘어가졌어요. 통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는 이걸 답으로 만들었거든. 자, 풀이봅니다.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 보세요.
위조된 건저당권 해지등의 1번 건저당이 말소되는 3번 건저당이고 1번 건저당이 회복되면 3번 건저당이 우선한다면 OX다 X. 1번이 우선한다. 3번이 우선한다. 1번. 그러니까 이거는 OX다 X. 자, 잠깐만 요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세요. 좋다. 자 있어요. 자를 옆에 두세요. 자, 이럽니다. 저기 건전항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건전항 말소했지. 그럼 요걸 요렇게 딱 꺼야지. 말소를 했지. 그럼 말소를 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저당이 들어봤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저당이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4번에서 1번 건저당권 말소 회복의 등기. 자,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회복도 몇 번? 1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3번이 우선합니까? 1번이 우선합니까? 1번. 이렇게. 그럼 3번 건저당이 우선한다면 OX다 X. 1번 건저당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그렇게 딱 그리면 됩니다. 와,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 때 이랍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추정력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추정력이 있다 없다 OX를 묻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O가 있거든. X가 있거든. 자, 풀이합니다.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는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해. 표제부에서는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해. 좀 전에 종국 등기는 인정해야 하네요. 해. 가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요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전 소유자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이걸 시험에 내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보세요. 사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이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건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민법 가져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이 있거든. 이 부동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을이 이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을. 그러나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을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답입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 요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예가 이거거든.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정려를 했어요. 정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한 거예요. 자, 이제 풀이합니다.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뭐로 나 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갑하고 을하고 정려한 걸로 추정한다.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매매. 여기 이해됩니까?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내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을 내는 거예요. 이 제목. 이게 시작 등기 원인. 그러면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세요. 갑, A, 을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자, 요렇게 옆에다 하나 써놓고 해볼게요. 갑은 A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A는 을하고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A로 왔다가 을에게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대 하면은 세금을 봅시다. 세금. 갑이 을에게 A에게 매매했죠. 그럼 이 사람 양도세 내야지. 그럼 이 사람 취득세 내야지. 그럼 이렇게 또 매매했다면 이 사람 양도세 내야지. 이 사람 취득세 내야지. 세금이 몇 번? 4번이다 이 말. 그럼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래 등기해버렸다.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바로 누구로 넘어왔다?
을이죠. 그럼 자 정답입니다. 갑하고 사실은 누가하고 매매했다? A. 등기부는 누구로 나와 있다? 을.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갑하고 A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갑하고 을. 이해된다 안 된다? 이걸 이렇게 말하죠. 요게 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 결론은 이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한 번만 내볼게요. 갑은 누구에게? A에게. A는 누구에게? 병에게. 병은 누구에게? 정에게. 요게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하면 정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병 앞에는 누구다? 을 앞에는 누구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유자였다, 소유자 아니었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시작 권리 변동의 당사자. 반대로 보면 시작 전 소유자. 그럼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비담보 채권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래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1억입니다. 요 1억을 비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빌렸거든. 그럼 갑은 채무자입니다. 돈 갚았다는 게 채무를 변제했지. 그럼 변제했다면 이 저당권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는 말소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면은 갑이 1억을 빌리고 갚았다고 추정한다. 갚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갚지 않았. 그럼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 요 1억을 시작 비담보 채권. 그럼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런. 그럼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래 설명을 했거든.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출제인이 물을 때는 요 답만, 제목만 딱 묻습니다. 여기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 제목 묻는 거라. 그럼 나온 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시험까지 나온 거.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나왔죠. 이게 사망자죠. 죽은 자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이래 놓는 거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전 소유자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답만 딱딱 간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전에 여기 보세요.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렇게 딱 잘라볼게요. 갑골구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골구는 권리관계입니다. 표제부는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관계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바로 갈게요. 여기 답만 딱 가져가면 되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가등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됩니다. 눈썰미가 있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전부 다 답은 빨간색으로 표시 다 해놨다 안 해놨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밑줄 끌 거는 파란색으로 다 해놔놨고 빨간색은 답은 미리 다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거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답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다 해놨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답만 알아가서 공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는 내가 정답을 표시를 안 해놨거든. 본인이 읽어봐야 되는 거라. 꼭 3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의 구성인데,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벨게다, 벨게 아니다? 벨게.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그럼 여기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다. 그럼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랍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무성구, 을구. 우리나라 등기부는 시작 표제부, 갑구, 을구. 자, 여기 있습니다. 일동이죠. 뭐 있다? 표제. 이거는 갑구, 을구는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럼 여기는 시작. 표제부, 갑구, 얼. 요 공용 부분은 뭐다? 표제부. 그럼 여기가 딱 됐거든. 그럼 여기서는 세 개를 알아야 돼. 하나는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 우리나라 모든 등기부의 갑구와 얼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 양식이 같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물을 시험 문제 자체가 없지. 그런데 요 표제부는 양식이 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물을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두 번째는 자, 이래 봅시다. 이거 뭐 전부 표제부. 이거 뭐 전부 표제부. 그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그럼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묻는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자 칠판을 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도 별개이다. 별개. 그럼 여기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지. 여기서 건물이라는 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건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대지권 등기,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게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하나, 일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가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몇 번 한다? 두 번. 건물 등기부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한다. 그럼 요 세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요 차이를 보러 갑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 포인트를 보세요.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자, 표제부입니다. 자, 밑에 글을 잠깐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접수연월일. 이거 읽어봐요. 시작. 접수번호. 표현이 같아 다르다? 이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록해야 안 해요? 해. 접수번호는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안 해요? 해. 요게 차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요 보세요.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갑구, 얼구의 필수적 등기상이 시이다? 아니다. 표시번호를 어디에 쓰는 거고? 표제부에 쓰는 거다. 제가 항상 저 기출문제를 지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출제는 저렇게 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차이를 봅니다. 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의 차이를 봅니다. 자, 요리 오세요. 자, 여러분들 책에 지금 요게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는 거기다 썼어요.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씁니다. 요 날짜. 그러니까 요 날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해 볼게요. 자, 풀이해 볼게요. 썼어요. 자, 썼어요. 여기 볼게요. 이거 뭐 전부 표제부. 이거는 뭐 선거 갑구. 그러니까 요 1, 2, 3, 4 나오겠지. 이거는 무슨 번호? 표시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 3, 4는 무슨 번호? 선임. 근데 이게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표제부입니다. 접수, 시작, 연, 월, 일. 접수, 연, 월, 일은 써야 안 써요? 써. 그럼 여기서는 시작, 연, 월, 일 써야 안 써요? 써. 접수 번호 있잖아요.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는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깔아볼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표제부, 갑구, 무선구, 얼.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갑구.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무슨 번호 간다? 선임번호 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무슨 번호다? 선임번호지.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왜 접수 연월일까지만 쓰면 되지? 접수번호를 왜 쓰는데? 그거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쓰는 거예요. 맞다. 다시 할게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제번호는 관계 있다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제번호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제번호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래 놓는 거지. 접수번호는 갑구 얼구의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려운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표제부입니다.
요거 잠깐 보고 갑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더 써라 이러면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이런 거 있다 없다 있대. 이런 거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니다.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표제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순위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에 가등기, 부기등기 할 수 시작. 없다. 표제부에 추정력이 뭐다? 없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이용할 수도 뭐다? 없다. 이래 되는.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을 제출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표제부에. 됐죠? 네. 우와,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요 두 개 차이를 지금 해결했거든. 이제는 이 두 개 차이를 해결합니다. 이 두 개 차이를.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포인트를 보세요. 잠깐만, 요 위에 뭐 하나 있을 낀데. 그렇지. 위에 있을 낀데.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가 빠뜨렸는데, 칸이 부족해서 빠뜨렸어요. 100번지 이래 써주세요. 100번지.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여기서 101동이 이거지. 이거지. 1701호가 이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101동에 표제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 1701호의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그럼 요걸 제가 잠깐 지울게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라.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리를 설명할게요. 왜 상하로 나누는데?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놓고 해볼게요. 일동 건물의 표시. 이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여러분들 이거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거는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원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그거는 없어요. 오케이? 그 말은 있는데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하나. 자, 두 번째, 이제 위로 갑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단다. 건물. 이제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그게 답이라.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가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토지도 같이 나와.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그 위는 건물을 나타내고 아래는 뭐다? 토지. 위는 뭐다? 건물. 대지가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시작. 일동.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표시.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전유 부분. 그럼 이제 이거를 이리로 와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고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다 쓰세요. 상단. 여기다 시작. 하단.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동에.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이제 잠깐 해볼게요. 왼쪽 페이지 한 장 오른쪽 갔습니다. 요리 갑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뭐 선단, 상단. 여기다가 뭐다? 시작. 하단. 그러면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 양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외워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여기 정리해봅니다. 여기서 상하로 나눈다는 원리 알았고,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대리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차이 나는 거를 잠깐만 요렇게 해놓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잠깐만 와볼게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바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이게 집원이다, 집원 아니다? 집원. 자,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안 되지. 맞아요? 네.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안 되지. 안 되지. 101동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 1701호까지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아파트는. 맞아요. 네. 그럼 요게 1동이다, 1동 아니다? 1동. 요게 전후 부분이다, 전후 부분 아니다? 그럼 요 1동의 표제부, 전후 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있다. 앉아. 요 앞을 보세요, 앞을. 이게 시이다, 소재. 이게 시이다, 집어. 이게 건물의 뭐다? 명칭.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요 두 개만 갖고 합니다. 101동과 1701호의 소재 집은 명칭은 같아, 안 같아? 아파트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1701호, 1601호, 1500 이것만 다르지. 맞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101동의 소재 지번하고 1701호의 소재 지번하고 같아 안 같아? 빨리 같다고 그러세요. 그럼 같으니까 두 군데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동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시작. 잠깐만. 이게 시작. 소재. 이게 시작. 집어. 이게 시작. 명칭. 이게 시작. 번호. 이렇게 되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장 잠깐 넘겨볼게요. 여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는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니까 소재, 집은,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전후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차이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자, 그럼 그거까지 해결했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리 와볼게요. 자, 요리 와봅니다. 자, 여기 봅시다. 구분건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후 부분에 저는 값 걸고만을 둔다. OX다. X. 뭐가 빠졌다? 표제부가 빠졌지, 표제부.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말인데 요것만 차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에 표제부 자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지. 전후 부분에도 표제부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입니다. 1동과 전후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다 해봅니다.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후 부분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지금 포인트를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1동에는 자,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후 부분에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1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오더와이더, 그럼 여기 넣으면 시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전후 부분에는 여기 건물 번호 있죠. 여기다 그냥 1700m 1호 이렇게 되는 거지.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됐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거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아는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1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후 부분. 그게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이 동영상을 다시 틀어야 돼, 안 틀어야 돼요? 틀어가면서 밑줄 빠진 거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안 쫓아가도 돼요.
한 번만 더 들으면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쫓아가도 돼요. 흐름만 파가고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시험에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딱 합니다. 잠깐만 정리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처음에 일동과 전후 부분의 차이를 구별하면 돼. 그러면 일동과 전후 부분의 차이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해야 하네요? 해. 토지 등기 해야 하네요? 해. 이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그 건물 등기부에서 이름은 시작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서 이름은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험은 힌트 드려볼게요. 위가 시험입니까? 아래가 시험입니까? 아래가 시험이지. 아파트는 토지를 배운다, 건물을 배운다? 건물. 토지는 안 배워요. 근데 안 배우는 데 낫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대리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신청 시작 단독. 자, 여기 봅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다? 토지, 어디다? 해당 구. 요 해당 구라는 게 시작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럼 대리사용권의 소유권이면 어디다 해라? 갑구에 하는. 대리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어디다 해라? 얼구에 하는 거죠. 얼구에.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간에 뭘 한다? 직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요 대지권 등기를 보러 갑니다. 대리권 등기는 토지다, 건물이다? 그럼 이게 건물 등기부예요. 그럼 요 건물 등기부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건물 등기부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700m 1호. 그럼 제가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 이랍니다. 요 1701호가 있답다. 있지.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답다. 있다. 요게 대지 사용권이고,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이 소유권은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다. 그럼 요 대지 사용권의 무슨 권? 소유권, 공동소유니까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이게 무슨 등기? 시작.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대지권 등기 쓰는 게 아니고, 저 자체가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좀 전에 봤던 거는 건물 등기부를 봤어요? 토지 등기부를 봤어요? 건물.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답다? 있다. 이건 아파트 토지 등기부라. 토지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그러면 왜 우리가 앞에 건물 등기부에도 이 글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 합니다. 토지 등기부에도 똑같은 글자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리권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럼 그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시험장에는 가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죠? 대리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신청? 단독.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무슨 구? 해당구. 요 해당구니까 갑구, 무슨 구? 얼구. 맞아요. 그럼 이제 시험 놓은 거 볼게요.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봅니다. 요렇게 해놔서 보세요.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여기 있다. 그냥 표제부에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어디다? X. 표제부가 아니고 시다. 해당 구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볼게요. 봅니다. 등기관이 건물 등기 대리권을 하였을 경우, 자입니다. 촉탁으로 대리권이라는 뜻을 한다. 어디다? X. 촉탁이다. 직권이다. 직권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똥갈로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요거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갑구지. 요거는 지상전세에 있는 무슨 거? 그러면 법에 이 글자를 써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 글자에다 해당구라고 써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글자 중에 한 개를 쓴다 이 말이에요. 해당구라고 써도 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무슨 구라 나왔다? 해당구. 그럼 요 글자라 어느 글자를 쓰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맞죠? 네. 그럼 해당구니까 갑구 무슨 구? 얼구. 갑구 얼구니까 구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무슨 번호로 간다? 점수번호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어려운 거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하나만 딱 하고 쉬도록 하죠. 자, 여러분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구분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여기 줄 거 보세요. 무슨 부분? 전에 부분. 요거 줄 거 보세요. 건물번호 오더와이더 5. 위에다가 1701호.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거 무슨 부분? 전에 부분. 자,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오더와이더 5.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동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재, 지번, 오더와이더 5.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명칭, 번호. 그러면 소재, 지번, 명칭, 번호는 일동에 들어가는 거지. 통과. 자, 그 다음 밑에 옵니다. 자, 이럽니다. 요거 무슨 동? 일동. 자, 여기다 줄 것이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봅니다. 요 표제부 줄 거 보세요. 봅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된다? 갑구에 해야 된다. 표제부가 아니고 시작. 갑구. 그럼 저기를 만약에 출제윤이 해당구라고 나왔다면 이 네 개는 답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해당구라고 써도 돼요. 근데 여기에 소유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해주는 게 맞다? 갑구라고 해주는 게 맞지. 맞잖아요? 네, 오케이. 우와, 잘했어. 그럼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키를 잘 잡았어요. 무조건 답은 이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답이라니까, 시험장에 가면. 통과.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어려운 거 가볍게 넘어갔어요.